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분주했다. 갓 잡아 올린 생선을 트럭에서 쏟아내는 소리, 스티로폼 상자 깨지는 소리, 얼음을 퍼붓는 소리, 그리고 거친 흥정의 목소리가 얽히며 시장을 흔들었다. 민호의 아버지 강철수는 20년째 이곳에서 생선을 팔았다. 그의 목소리는 늘 쉰 상태였다. 그도 한때는 노래를 좋아했지만 고단한 살 속에서 목청은 장사 도구로만 쓰였다. 그런데 오늘 그 목소리 대신 시장에 울려 퍼진 건 소년의 노래였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 하지만 18살 민호의 목소리가 바다 냄새와 섞여 울려 퍼졌다. 갈치를 써는 아주머니가 칼질을 멈추었고 관광객이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와, 저게 진짜 애 목소리가 맞나? 이야, 저런 가슴 울리는 소리는 몇십 년 만이다. 사람들은 생선을 사러 왔다가 소년의 노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시장의 소음이 먹고 자갈치는 순식간에 공연장이 되었다. 한 아주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10,000원짜리 지폐를 접어 민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니 꼭 가수 되라. 니 목소리는 사람 살리는 약이다. 그날 밤 한 상인이 촬영한 영상이 지역 밴드 카페에 올라왔다. 제목은 단순했다. 부산 자갈치, 기적의 소년 가수 등장. 댓글은 폭발했다. 내일도 시장 가면 들을 수 있나요? 이 청년 이름이 뭡니까? 저 목소리 전국 방송에서 들어야 합니다. 조회수는 하룻밤 사이 10만을 넘겼다. 부산 전역이 이미 노래하는 시장 소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민호는 밤바다 앞에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진짜 가수가 될 수 있을까? 부산의 파도는 대답 대신 그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래, 너는 이미 시작했다. 서울 오디션을 보러 가던 날, 민호는 낡은 가방 하나를 둘러매고 부산 종합터미널 밤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 안은 적막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이 흐릿하게 스쳐갔고 승객들은 하나둘 잠에 들었다. 민호는 이어폰을 끼고 작은 소리로 흥얼거렸다. 어머, 가수 아니가? 옆자리 아주머니가 흠칫 놀라며 물었다. 민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닙니다. 그냥 노래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에이, 내가 귀가 삐꾸가 아닌데. 그 소리 들으니 가슴이 찌르르 하네.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돌렸다. 몇몇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운전기사마저 룸미러로 힐끗 바라보았다. 자네 노래 한 곡만 제대로 불러주이소. 민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자갈치 시장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숨을 고르고 트로트 한 곡을 불렀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순간 버스 안은 콘서트장이 되었다. 뒤쪽 좌석의 아주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을 꺼냈다. 내 인생에 이렇게 가슴 뜨거운 밤이 또 있을까 싶네. 노래가 끝나자 낯선 승객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 박수는 민호를 서울로 떠밀었다. 그날 밤버스에서 그는 처음으로 대중이 원하는 목소리라는 확신을 얻었다. 서울의 빌딩 숲속 민호는 한 기획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낡은 셔츠와 헐렁한 바지. 다른 참가자들은 반짝이는 옷을 입고 최신 유행 노래를 부르며 춤을 준비했다. 민호는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여기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 내가 보여줄 건 목소리 하나뿐이다. 무대에 올라 첫 소절을 뱉자 심사위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트로트? 요즘 누가 듣냐? 넌 그냥 촌티 나는 애야. 발라드나 아이돌 노래 좀 연습하지 그랬어? 민호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노래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다. 불합격. 다음. 문을 나서는 순간 민호의 손은 떨렸다. 자갈치에서 환호하던 사람들, 버스에서 박수치던 승객들. 모두가 머릿속에 겹쳐졌다. 아, 내가 틀린 길을 걷고 있는 건가? 그는 지하철역 계단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직장인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아까 그 노래 잠깐 들었는데 자네 될 사람이야. 그냥 여기서 노래 좀 해봐요. 민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목구멍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그는 지하철 계단에서 노래를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한 여성이 손가방을 뒤적여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그렇게 탄생한 첫 팬 1호. 부산으로 내려온 민호는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오디션에서의 굴욕이 아직도 귓가를 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 자갈치 시장에 나가면 여전히 노래 한 곡만 해주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자갈치 시장 한쪽 돼지고기 좌판 앞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민호야, 이거 받아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줌에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흰 봉투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부끄러워 말고 꼭 써라. 네 목소리 들으니 내 가슴이 살아나대. 이건 내 노랫값이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너는 사람 살리는 목소리다. 무대가 없으면 길거리라도 서라. 아지매가 평생 첫 번째 팬이다.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부터 그는 다시 시장 한복판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자갈치는 더 이상 단순한 생선 시장이 아니었다. 그의 연습실, 그의 무대, 그의 팬덤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부산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호는 망설였다. 나 같은 촌놈이 방송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시장 아주머니들이 등을 떠밀었다. 야, 니 안 나가면 우리가 제작진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꼴을 기다. 결국 민호는 무대에 섰다. 조명은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부산의 아들 강민호. 진행자의 소개와 함께 무대가 밝아졌다. 민호가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객석이 술렁였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 하지만 관객의 표정이 바뀌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고 아저씨들은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방송 직후 방송국 콜센터는 불이 났다. 저 청년 누구요? 다음 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노래교실에서 이 노래 꼭 배워야겠어. 유튜브에 올라온 클립은 단숨에 30만 뷰를 넘겼다. 그날 밤 부산 전역의 노래교실에서 강민호 거기서 거기 단체 연습이 시작됐다. 인기가 오르자 민호를 노리는 기획사들이 나타났다. 그중 한 곳은 7년 전속 계약을 내밀었다. 수익 배분은 회사 80%, 가수 20%. 대표는 말했다. 니 지금이라도 계약 안 하면 평생 길거리에서 노래해야 된다. 민호는 잠시 흔들렸지만 시장 아주머니의 편지를 떠올렸다. 무대가 없으면 길거리라도 서라. 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며칠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지방 트로트 남가수, 여성 스태프와 연문설. 민호는 깜짝 놀랐다. 사실무근이었지만 이미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팬카페가 술렁였다. 우리 민호, 그런 애 아이다. 이건 누가 모함하는 기라. 서면 번화가에는 자발적으로 걸린 현수막이 펄럭였다. 강민호, 우리는 믿는다. 기자들이 부산으로 몰려왔다. 팬클럽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소리쳤다. 우리 애 꼿꼿하게 컸다 아입니까? 사실 아이다. 이 사건은 오히려 민호의 팬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뿐 아니라 그의 인간됨을 믿기 시작했다. 부산에서만 열리던 강민호의 작은 공연은 곧 전국으로 번졌다. 강릉에서 지역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에 부산 팬클럽은 단체 대접을 잡았다. 자, 다들 매화 스티커 팔에 붙였지? 이게 오늘 우리 신분증 아이가. 60대 팬 회장이 버스 안에서 목청껏 말했다. 버스는 이미 노래방이었다. 민호 오빠를 외치며 박수치고 서로 화장도 고쳐주었다. 강릉 행사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놀랐다. 어머머, 저 사람들은 뭐래? 민호 아줌마 원정대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운 중년 여성들이 줄지어 입장하는 모습은 마치 아이돌 팬덤 같았다. 민호가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서 울음이 터졌다. 민호야, 엄마 왔다. 어떤 아주머니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흔들며 소리쳤다. 니 끝나고 이거 꼭 먹어야 된다. 서울 음식은 몸에 안 맞는다 카더라.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래가 시작되자 원정대는 휴대폰 불빛을 들어올려 바다처럼 흔들었다. 그날 이후 언론은 보도했다. 아이돌 부럽지 않은 아줌마 팬덤, 트로트계 새 역사를 쓰다.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가을 축제가 열렸다. 공연 마지막 무대는 강민호에게 주어졌다. 2만 명 관중 앞에서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오늘 서로의 인생을 위로합시다. 첫 소절은 아카펠라로 시작됐다. 조명은 푸른 파도처럼 움직였고 민호의 목소리는 야구장 전역을 울렸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떼창이 시작되자 관중석이 진동했다. 핸드폰 플래시가 켜지며 야구장이 은하수로 변했다. 관중석의 70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내가 살다 트로트 떼창은 처음 본다. 드론 카메라는 이 장면을 생중계했다. 지역 방송은 특보를 내보냈다. 아이돌도 못한 걸 트로트가 해냈다. 공연이 끝난 뒤 광고 대행사에서 전화가 쏟아졌다. 민호 씨 건강식품 모델 가능하십니까? 화장품 광고 이번 달에만 계약서 쓰실 수 있습니까? 여행사 측에서도 독점 원합니다. 민호는 머리가 아찔해졌다. 그는 이제 진짜 스타였다. 그러나 인기가 높아질수록 가십은 커졌다.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던 날 대본 리허설 중 라디오 작가와 손을 잡은 사진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찍혔다. 그 사진은 연애설이라는 제목과 함께 퍼졌다. 트로트 미남 라디오 작가와 핑크빛 열애. 팬카페가 술렁였다. 아, 우리 민호 마음은 우리 거 아인데. 행복하면 됐다. 근데 마음이 좀 쓰리다. 민호는 고민 끝에 생방송 중 고백했다. 여러분, 제 마음은 오직 노래에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제 노래를 먼저 사랑해주세요. 잠시 침묵 후 전화 연결된 청취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야지. 우리는 내 노래에 반한 거지 소문에 반한 게 아니다. 방송이 끝난 후 라디오 제작진은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팬들은 다시 뭉쳤다. 오히려 팬카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사랑이 민호를 흔들었지만 믿음이 그를 다시 세웠다. 대구 팬클럽 아주머니, 이름은 김순자. 59세. 평생 가족만 돌보다가 늦게 취미로 노래교실에 다니며 강민호의 팬이 되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암 선고가 내려졌다. 위암 3기. 병원 침대 옆에는 강민호 사진과 팬카페에서 나눠준 매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순자는 마지막 소원을 적어 팬카페에 글을 올렸다. 내 소원은 단 하나. 죽기 전에 민호 노래를 직접 듣고 싶다. 팬들이 달려들었다. 수십 개 댓글. 내가 민호한테 전달할게요. 이건 꼭 성사시켜야 한다. 며칠 뒤 강민호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고민 끝에 대구 콘서트의 특별 무대를 마련했다. 효도. 그것은 4060세대에게 가장 큰 가치였다. 민호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낡은 집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빚에는 천장, 오래된 장판, 허리 굽은 아버지, 늘 고생한 어머니. 민호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젠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 집 제가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방송에서 새롭게 리모델링된 집이 공개됐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이런 일을 다 하네. 라며 울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시청자들은 댓글을 남겼다. 민호는 우리 아들 같은 존재다. 노래도 잘하지만 마음이 더 곱다. 우리 집에도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그날 이후 그는 국민 효자 가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트로트 스타에서 이제는 국민 아들로 자리 잡은 순간이었다. 효자 이미지와 폭발적인 인기는 광고판으로 직결됐다. 광고주들이 줄줄이 줄을 섰다. 강민호처럼 건강해지세요. 엄마, 민호 따라 부산 가자. 당신의 젊음을 노래합니다. 촬영 현장은 전쟁터였다. 광고주들은 더 좋은 조건을 내걸고 서로 경쟁했다. 민호 씨가 나오면 매출이 200% 상승한다는 말, 다 사실입니다. 민호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 가수인지 모델인지 헷갈리는 요즘을 보내고 있네요. 하지만 그의 미소 하나에 팬들은 또다시 열광했다. 대한민국 광복절 기념식. 국가가 직접 초대한 가수 중 유일하게 트로트 가수 이름이 있었다. 바로 강민호. 그는 태극기를 들고 무대에 섰다. 정장 차림의 군인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대통령 내외가 지켜보는 가운데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사랑하며.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식장은 숨을 죽였다. 노래가 끝나자 대통령이 기립박수를 쳤다. 관중석에서도 함성이 터졌다. 뉴스 헤드라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강민호, 나라의 아들로 거듭니다다. 그날 이후 4060분 아니라 70대, 80대까지 팬덤이 확장됐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다. 민호는 고심 끝에 신곡을 발표했다. 제목은 내 삶의 노래. 뮤직비디오는 소박했다. 부산 항구 자갈치 시장,
버스 안, 지하철 계단. 그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담았다. 노래는 순식간에 퍼졌다. 유튜브 조회수는 사흘 만에 1천만 뷰를 돌파했다. 댓글에는 눈물 어린 고백이 쏟아졌다. 내 얘기 같다. 남편 생각나서 밤새 울었다. 이 노래 내 장례식에 꼭 틀어달라. 차트는 역주행했다. 아이돌 그룹들을 제치고 트로트곡이 1위를 차지했다. 언론은 말했다. 강민호 트로트를 주류로 끌어올린 남자. 마지막 무대는 고향 부산에서 열렸다. 장소는 광안리 해변. 바다 위에 설치된 거대한 무대, 수만 명의 관객이 모여들었다. 드론 불꽃쇼가 하늘을 수놓았다. 민호는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다. 부산. 저를 키워준 건 바다였고, 저를 지켜준 건 여러분이었습니다. 관객석은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다. 민호야, 영원히 노래해라. 그는 마지막 곡 내 삶의 노래를 불렀다. 수만 개 휴대폰 불빛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광안리 바다와 하늘, 사람들의 가슴이 하나가 되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 숙였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의 무대였습니다.